영어 원서 읽기 24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쉐리, 서술어인 문장이 의문문으로 바뀌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원래 쉐리 위치는 이제 I 뒤에 있었는데 쉐리 이렇게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죠. 조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조동사를 앞으로 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what이 맨 뒤, 두의 뒤에 있던 what이 한 번 더 앞으로 나간 거죠. what이 이제 질문의 핵심이라서 제일 앞에 핵심 사항을 먼저 말하기 위해서 what이 한 번 더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as를 배웠습니다. as는 뒤에 있는 낱말이나 문장을 부사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단위의 호흡과 같은 정도로 라이트한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명령문을 배웠는데요. 명령문의 주어는 당연히 you인데 상대방한테 명령하는 거니까요. 명령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 you는 생략이 되고 서술어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 그대로 사용한다. 그런 내용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죠. 여기 out이라든가 여기 over라든가 이렇게 전치사가 부사로 이제 사용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제스가 주도적으로 이제 도망칠 준비를 해서 동생인 바이올릿이었죠. 바이올릿도 깨우고 헨리한테도 지시를 하고 또 들고 갈 물건들도 지금 챙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여전히 지금 제스가 해리에게 지시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면요. 원래는 이제 she said가 맨 앞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그리고 말한 내용 나오고 이제 누구에게 말했는지 부연 설명은 뒤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말한 내용이 맨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right는 이제 똑바른 구부러진 것이 없이 이렇게 일자로 딱 펴져 있는 이런 뜻이죠. right가. 그래서 다가 수식합니다. 그래서 다 똑바른. 사실 이제 문장은 아니고요. 굳이 문장으로 말하자면 everything is 주어 있고 everything is alright. it's alright.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right가 보어로 오고 all이 right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제 완전한 문장인데요. 이런 걸 다 생략하고 그냥 다 괜찮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alright만 사용한 겁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right가 또 left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쓰이죠. 왼쪽 오른쪽하고 right는 또 근데 올바른 이런 식으로도 쓰이잖아요. 연관이 있을까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이런 것도 한번 궁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바로 왔죠? 명령문이죠, 명령문. 주어는 당연히 you겠고요. you는 누굽니까? 헨리한테 말하니까 상대방이 헨리군요. 그래서 헨리 보고 그를 픽이 뽑답니다. 뽑다로도 쓰이고 그냥 들다로도 쓰이고 어차피 땅에 있는 뭔가를 뽑아낸다는 게 결국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다, 뽑아내다 이런 뜻인데 업을 쓴 것은 이제 위쪽으로 그를 위쪽으로 뽑아라. 그를 위쪽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벤이죠. 그래서 벤이를 들어 올려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출발할 모양이에요. 드디어 나가려는 걸까요? 자, 제스의 명령을 받고 헨리가 이게 서술어죠. 구부렸습니다. 구부렸다. 벤트는 구부렸다는 뜻이죠. 여기 over는 전치사로
이 뒤에 이제 명사와 이렇게 한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인데 잠자고 있는 아이니까 이게 베니겠죠? 베니가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베니가 누워서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그 아이의 너머로 오버가 지금 이런 이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헨리가 구부렸습니다. 구부려야 이제 허리를 구부려야 얘를 들어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부리고는 lifted 들어 올렸죠. 이게 lift가 들어 올렸다. 베니를 이렇게 li가 붙은 걸 보니까 이제 부연 설명에 해당하겠죠.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carefully는 이제 조심스럽게란 뜻이죠.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베니가 깨면 울 테니까 잠에서 깨지 않도록 살살 들어 올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술어를 보면요. 지금 제스가 요게 서술어입니다. 여기도 동작이죠. 여기도 서술어고요. 여기 팁토우드도 앞에서 봤듯이 살금살금 걸어갔다. 이 서술어인데 앞에 여기 they가 있네요. 그러니까 팁토우의 주어는 지금 they고 제스가 한 행동은 취했고 돌렸고 열었습니다. 자, 취했다는 건 누가 뭐를 취했다. 목적어가 와야겠죠. 제스가 세탁 가방 앞에서 설명한 그 세탁 가방을 들었어요. 여기 안에 지금 빵 두 덩어리 넣었잖아요. 그 세탁 가방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렸어요. 뭘 돌렸냐면 도어가 문이잖아요. 문. 이 나비 문고리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문손잡이 그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 문의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돌려야 열겠죠. 그래서 이제 여네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이 4명이겠죠. 4명이서 tiptoed out 바깥으로 여기 이제 out은 부사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또 전치사가 왔으니까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살금살금 나간 거죠. 요 안에서 이는 지금 뒤에 어가 온 거 보니까 a procession 명사하고 한 팀이 된 거죠. 그래서 전치사 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다 해석이 됐고요. 지금 해석이 안 된 부분만 놓고 보면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렇게가 해석이 안 됐습니다. 요렇게도 해석이 안 됐고 요 부분도 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석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누가 어쨌다는지 알 수 있겠죠. 제스가 가방 들고 손잡이 돌려서 문을 열고 그들이 살금살금 나간 거죠. 이 정도면 누가 어쨌다는 파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굳이 모르는 낱말 이것도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ever so는 다 이 각각의 낱말은 익숙한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뭐 눈치껏 해석을 한다고 해도 ever so도 모르겠고 이 procession이라는 낱말도 모르겠고 이렇게 모르는 낱말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맥락은 파악이 됐기 때문이죠. 영어 공부를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모르는 낱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또 ever so처럼 다 아는 낱말인데도 해석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구들도 나올 겁니다. 이것은 영어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국 사람이 뭐 영국에서 평생 영어를 하면서 살았더라도 영어로 된 신문을 보면 모르는 낱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저는 한국에서 평생 한국말 하면서 살았고 한국 사람이니까 세계에서
한국말을 제일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겠죠. 그래도 지금 신문을 보면 모르는 한국말이 많아요. 경제 용어라든지 뭐 요새 선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선거와 관련된 용어도 모르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새로 막 만들어지는 낱말도 많아가지고 뭐 스포츠 용어라든가 신문 봐도 모르는 말이 아주 많아요. 그건 자연스럽죠. 영국 사람이라고 해서 영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에 나오는 낱말을 다 모르지만 한국말 쓰면서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소설도 다 읽고 뭐 신문 뉴스 다 보지 않습니까? 뭐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낱말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뭐가 어쨌다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단어 이렇게 이제 모르는 낱말들이 나오더라도 읽어 내려가는 거죠. 과거에 제가 영어 소설을 좀 읽고 싶어도 과거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해석이 안 되면 여기서 멈췄어요. 이걸 알고 넘어가야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서 책을 결국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 페이지마다 이제 모르는 단어와 낱말들이 나오는데 단어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사전을 찾으면 그래도 이제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느리게라도 한 장씩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사전에서 찾아주면 다행이지만 사전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해석을 못하면 여기서 그냥 고민만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모르는 표현이. 이걸 계속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책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모르는 표현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알게 되는 표현들이 하나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다 아는 낱말이고 해석도 다 잘 됩니다. 앞뒤로 문맥도 다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딱 모르는 낱말이나 표현이 한 개만 있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뒤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앞문장 뒷문장도 다 해석이 됐고 여기도 모르는 단어가 그거 빼고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이 단어나 이 표현이 문구가 정확히 어떤 뜻이어야 맞겠구나 하고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다른 낱말이나 다른 문장들이 다 정확히 해석이 됐기 때문에 추측이 좀 더 상세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런 문구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문구를 또 마주치게 되면 자기가 짐작했던 표현을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죠. 그렇게 또 계속 읽다 보면은 자기 짐작이 다 그럴싸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느 경우에는 잘 맞다가 어느 경우에는 자기 짐작대로 해석하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의심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다 우연한 기회에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걸 보는데 자기가 짐작했던 그 문구의 정확한 해석을 뜻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짐작했던 게 맞았구나. 내가 짐작했던 게 한 70%는 비슷했고 30%는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문구를 굳이 외우지 않았어도 평생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몸에 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굳이 뭐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결국 문장이라는 게 무엇이 어쨌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스가 뭐 가방 들고 문고리 뭐 손잡이 돌리고 문 열고 그놈들이 도망쳤다. 살금살금 나갔다. 그 정도면 충분히 줄거리는 파악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오늘은 일단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이 LY를 한번 오늘 배워보죠. LY는 이제껏 많이 보셨을 텐데 기존에 있던 낱말에다가 LY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새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LY는 이제 낱말을 만드는 어미라고 할까요? 우리말로는. 낱말에 이제 끝에 꼬리밑자죠. 끝에 붙여가지고 파생어를 만들 때 쓰는데요. LY를 붙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에 붙이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에 붙입니다. 사물에 붙이면, 이렇게 명사에 붙이면 이 사물스러운 그런 뜻이 되니까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끝이 니은자로 끝나죠. 형용사에 붙이면 ly를 붙이게 되면은 어떤 상태에 ly를 붙이는 거니까 그런 상태로, 그래서 부사가 됩니다. 주로 이제 개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죠. 자, 명사에 붙이는 경우는 love가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사랑에 ly를 붙여서 lovely 하면 사랑스러운이 됩니다. ghost는 유령이죠. 유령. 그러면 ly를 붙이면 ghostly가 되는데 이건 유령스러운, 유령 같은 이런 뜻이 되고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경우는요. soft가 부드러운 아닙니까? 부드러운. 거기다가 ly를 붙이면 softly가 되는데 부드럽게로 해석하면 됩니다. slow도 형용사니까 니은으로 끝나겠죠? 느린. slow가 이제 느린인데 slowly는 개로 끝나면 되니까 느리게가 됩니다. 느리게. 그래서 부사가 되죠. 그래서 soft나 slow를 처음에 배울 때 이게 이제 느린인지 느리겐지, soft가 부드러운인지 부드럽게인지 이런 걸 정확히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제대로 알아놓으셔야만 이런 ly를 붙이면 뭐 개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공부할 때는 soft면 그냥 부드럽다, 하여튼 부드러운 그런 종류의 뜻이다. 그래서 이걸 부드럽다로도 해석했다가 부드러운으로도 해석했다가 부드럽게로도 해석했다가 자기 맘대로 막 애초에 슬로우가 느리겐지 느린인지 정확히 알아놓고 그냥 뭔가 느린 것과 관련된 뜻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이런 문법들은 이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냐 명사냐 이런 거 부사냐 이런 걸 따지는 걸 이제 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품사. 이 처음에 한 단어를 배울 때 이 품사를 일부러 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죠. 자, 제스가 이제 세탁 가방을 취했고 그 문손잡이를 돌리는데 softly, 부드럽게가 부사니까 동작을 부연 설명해야죠. 그래서 부드럽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는데 느리게가 동작을 부연 설명해야 되니까 느리게 열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돌리고 느리게 열고. 왜 그렇습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아줌마가 자고 있잖아요. 몰래 도망을 쳐야 되는데 문을 막 쾅쾅 열고 문을 열었는데 끽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잡이도 살살 돌리고 문도 느려터지게 열어서 끽 소리가 안 나게 한 거죠. 그리고 저기 고스트리는 유령처럼, 이게 이제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겠죠. 프로세션은 행렬, 줄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쭉 있거나 가거나 이런 줄을 프로세션이라고 하는데 유령스러운 줄 안에서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유령스러운 줄이라는 게 정확히 이제 왜 이 표현을 썼는지 느낌은 잘 안 오는데 소리도 안 나게
네 명이서 이렇게 줄지어서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 나가면 그게 이제 뭐 외국인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유령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갈 때 그런 모습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유령스러운 줄 안에서 그렇게 걸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런 유령의 줄을 행렬을 이제 잘 모르니까 이 표현이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로 지금 썼는지는 확실하게 느낌은 오지는 않는데 가끔 그 영화를 보면 그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령처럼 이렇게 줄지어서 조용히 소리 없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이제 그런 장면을 이 아이들이 도망치는 거에 비유해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을 그 영화 장면과 비유해서 표현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유령의 행렬이라는 게 누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다 돼 있어서 이렇게 쓰면은 금방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LI는 이제 느낌이 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설명이 이겁니다. everso는 ever와 so 각각은 이제 아는 뜻인데요. ever는 아무 때나라는 뜻이죠. 원래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어느 지점이 되었든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서 항상 늘 아무 때나 그러니까 늘 그런 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때나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 아무 때가 되었던 그때보다도 그래서 보다도란 표현을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가 되었던 그때보다 그렇게나 부드럽게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나 느리게 그런 뜻이 되니까 everso가 가장이죠. 가장 안 쓴 겁니다. 또 매우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very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그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아무 때를 골라도 그 어느 때보다 그렇게나 부드럽게 돌렸다는 거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나 느리게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very다, everso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거로 외워서 very다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ever의 의미와 so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각각의 의미를 살려서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나 부드럽게,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나 느리게 이렇게 해석하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슷한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문장은 다 해석이 됐습니다. 이제 도망을 치는 준비를 하고 이제 실제로 도망을 나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스가 헨리한테 이제 베니를 들어라. 그래서 픽이 지금 명령문으로 쓰였고요. 또 그 LI가 오늘 많이 나왔죠. 여기도 지금 carefully가 carefully 이 care가 주의입니다. 주의력, 주의. ful은 원래 이게 ful이 가득한이란 뜻인데 주의력이 가득하면은 조심하는이 되겠죠. 조심하는의 형용사에다가 li를 붙였으니까 조심스럽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li가 나왔고 여기도 li가 나왔고 여기도 li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everso가 두 번 나왔습니다. 소설의 장점은 이런 거죠.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이 자꾸 나오니까 계속 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여기도 li가 나왔는데 이건 명사에 li를 붙여서 이제 형용사가 돼서 프로세션을 수식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제가 느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right. Pick him up, she said to Henry. Henry bent over the sleeping child and lifted him carefully. Jess took the laundry bag,
turn the doorknob ever so softly. Open the door ever so slowly. And they tiptoed out in a ghostly procession.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